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이제 쉽지가 않아요. 실제로 1주택 비과세를 못 받아서 우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이거 놓치면 굉장히 억울하겠죠? 1세대 1주택 비과세 관련돼서 중요한 4가지. 첫 번째는 일시적 2주택에 대해서 유예기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작년 9.13 대책 이후에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구입하는 집은 이제 3년이 아니라 2년으로 줄어들었어요. 두 번째가 핵심인데 2021년부터 보유에 대한 개념이 바뀝니다. 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내가 주택 3채가 있어요. 순차적으로 첫 번째 집을 매각해요. 양도세 내죠. 두 번째 집을 매각해요. 양도세 냅니다. 자, 순차적으로 매각하고 그 다음날 마지막 집을 매각해도 매각하는 시점에 2년 이상 보유만 했다면, 즉 취득한 날로부터 매각할 때까지 기간이 2년 이상이기만 하면 완벽하게 비과세를 받을 수 있어요. 현재는 그렇다는 겁니다. 이제는 다주택자가 선순위로 주택을 매각해서 마지막 남아있는 집을 매각할 적에도 마지막 남아있는 상황에서 2년 이상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2021년부터 법이 바뀐다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 게 한번 볼게요. 요거는 2017년도 8.2 대책 때 나온 건데,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주택을 구입한 경우 비과세를 받으려면 그 집에 들어가서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규정. 요것 때문에 많이 혼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9억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자라 하더라도 양도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그런데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1년당 8%, 최대 80%까지 해주다 보니까 내가 매각하는 집이 20억이 되건 30억이 되건 세금 부담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년 이후에 매각하는 집은 반드시 2년 이상 살아야 장기보유 특별공제 80%를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2주택, 3주택일 때 세금이 얼마나 가파르게 상승하는지를 한번 보여드릴 건데,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2주택자가 주택을 매각을 할 적에 10%포인트가 가산이 된다는 건데, 3주택은 20%포인트가 가산되네요. 3주택 이상인 상황에서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있는 주택을 매각했을 때 양도소득세 최저세율은 몇 프로가 될까요? 26%예요. 전부 다 똑똑하세요. 26%입니다. 그럼 최고세율은 62%. 그런데 우리가 소득세를 낼 때 여기에 또 10% 가산되는 게 있죠? 주민세. 우리 흔히 말하는 지방소득세 가산되죠. 주민세를 포함한 최고세율은 68.2%. 장기보유공제 하나도 안 해주고, 다주택 상황에서는 함부로 매각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증여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겁니다. 임대주택 등록과 관련돼서 한번 얘기를 한번 드릴게요. 9.13 대책 이전에 취득한 거는 지금 이후에 언제든지 등록하더라도 세제상의 혜택이 있다. 단 9.13 대책 이후에 취득한 집은 이거는 임대주택 등록하더라도 혜택이 쥐꼬리만큼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 양도세 중과세에서 빠질 수 있느냐, 종부세에서 빠질 수가 있느냐, 이게 핵심인 거죠. 종부세와 양도세 쪽에 포커스를 둬서 한번 볼까요? 단기로 등록하건 장기로 등록하건 종부세도 피할 수 있고 우리 양도세 중과세도 피할 수 있어요. 다만 단기는 작년도 3월 31일까지 등록 기준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얘는 살아있어요. 장기는. 다만 여기에도 어떤 예외가 있느냐, 작년 9.13 대책 이전에 구입한 거에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 이제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느냐, 주택수를 좀 줄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애한테 주겠다는 겁니다. 증여로. 애한테 임대주택 등록을 하면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여러분들, 우리가 취득의 개념은 중개시장에서 매매만 해당하는 게 아닙니다. 증여도 상속도 9.13 대책 이후에 취득한 거는 등록에도 아무런 혜택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살아있는 건 뭐냐? 지금 여러분들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9.13 대책 이후에 구입한 것도 혜택이 있는 거를 표시한 겁니다. 우리나라 상속세는 죽은 사람이 냅니다. 상속세는 어떻게 계산되느냐? 망자 기준으로 A, B, C, D를 전부 취합해서 여기에 누진세를 계산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 증여세는 어떤 구조냐? 증여세는 각자가 받은 사람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즉, 증여세의 납세 의무자는 증여를 받은 사람이고, 상속세의 납세 의무자는 죽은 사람이 원칙적으로 상속세 납세 의무자다라는 겁니다. 제가 현금 100억 원이 있다고 가정 한번 해볼게요. 그냥 생각만 해도 행복해. 내가 이 100억 원을 죽을 때까지 끈안고 죽어요. 그리고 100명의 자녀가 1인당 1억씩 가져가요. 그래도 상속세는 100억 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럼 상속세 얼마 나오냐고? 40억 가까이 나와요. 그런데 증여세는 이 100억 원을
100명의 자녀에게 1인당 1억씩 주죠. 증여세 1인당 500만 원밖에 안 나와요. 100명이라고 해봐야 5억. 세금 다 내도 95억이 남아요. 뭐가 유리해요? 증여가 유리하다라는 겁니다. 증여가 유리하다는 사실을 우리끼리 말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타깝게 이런 걸 국세청도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상속세를 계산할 적에는 사망으로부터 소급해서 10년 이내 증여한 게 있으면 증여세를 계산을 하되 10년 이내에 사망을 하면 그 재산을 합산을 해서 더 높은 세율로 계산한 다음에 당시에 냈던 세금을 빼서 정산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10년 안에 사망이 예상이 된다. 우리가 법정 상속인이 아니면 합산 기준은 10년이 아니라 5년으로 줄어들거든요. 법정 상속인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냐? 손자, 손녀예요. 손자, 손녀에게 증여하잖아요. 그러면 5년만 경과되면 상속재산에서 다 빠져요. 분산 효과가 나온다는 거죠. 사위나 며느리에게 증여할 때 할증도 없으면서 5년만 경과되면 상속재산에서 빠집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고객분들과 상담할 때 자녀보다 좋은 게 손자, 손녀, 손자, 손녀보다 좋은 게 사위, 며느리라고 합니다. 그 사이 이혼하면 어떻게 되냐요? 아, 그건 내가 모르지, 그거야. 그거 알아서 해야 될 일이고. 네. 자, 이제 증여 얘기 한번 해볼게요. 소급해서 10년 이내에 기증여한 게 있으면 지금 증여한 것과 합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지금 증여한 사람과 동일인 경우에만 합산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아버지한테 1억 받았어요. 1년 전에 할아버지한테 증여받았어요. 합산합니까? 동일인이 아니니까 합산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오늘 아버지한테 증여를 받았는데 3년 전에 아버지한테 동일인 아버지한테 받았다. 이럴 때 합산하고 더 높은 세율을 계산하고 당시 냈던 세금을 빼서 정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양도세, 취득세, 종부세, 요 증여세가 여러분들 그 사이트에 있는 부동산 리브원에 세금 계산 기능이 별도로 있거든요. 저도 사용하고 있고 정확도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많이 활용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리면서 오늘 아시지만 저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